서울시 강서울 출신 진성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들이 민간 개발업자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민간 개발업자에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네. 첫 번째로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정말 성남시가 온통 4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LH가 하기로 했던 대장동 공공개발을 마침내 포기시킵니다. 2009년 6월 달에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하겠다고 지정 제안을 합니다. 이걸 성남시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2009년 9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결과로 2010년 6월 달에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발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안 된다, 공공개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공개발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개발 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개발업자한테 가죠. 개발업자에게 가죠. 그리고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겠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가지고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거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2012년도 3월이면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그래서 택지 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힘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가지고 5개 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봅시다. 국민의힘이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2014년 9월 달에.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이래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택지개발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 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몇 %로 제한됩니까? 6%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국민의힘 정부가.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다. 그게 언제냐? 2014년 12월 달입니다. 주택법을 개정해가지고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민간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이런 설계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국민의힘 정부가 설계한 겁니다. 또 볼까요? 국민의힘이 개발 부담금도 인하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법이 만들어진 게 1989년인데 이 당시 부담률은 50%였습니다. 개발이익의 50%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IMF를 맞아가지고 25%로 깎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깎아줍니다. 언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률을 20%로 깎아줘요. 그러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면제해 줍니다.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3년간 더 연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안을 내요. 누가 냅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동의 개발 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을 안긴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천억 단위로 지금 환수했어야 되는데 겨우 600몇십억밖에 환수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 폭탄을 안겨주고 이렇게 설계한 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 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 막 난리예요. 저는 이런 이율 배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에게 개발이익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 바꾸고 의회 동원해서 시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하고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당시에 당론으로 막았다니까요. 당론으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왜 환수 못했냐? 더더군다나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개발의 이익을 뒤로 나눠 먹은 게 바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인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대통령 후보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또 토지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그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이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가 많이 지금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대신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좀 말씀해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아니 1조 민간 원 개발이 아니라 가까운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격차 해소에 기여를 했어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오해할 오늘 수 지적하려고 있으니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제가 답을 말씀을 할 수 있는 드릴게요. 기회를 좀 예, 제가 주시면 말씀을 좋겠어요. 드릴게요. 네, 네. 그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공익적인 그 가치를 의지로서 이재명 지사가 억강부약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설계를 공익환수 부분에 성남시에 설계하고 그 부패 설계 또는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그 10억밖에 배당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를 왜 1% 또는 6%가 거의 다 갖게 설계했느냐, 그 얘기는 그 투자자 쪽 그쪽에다가 물어보시고 거기에 그 설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아까 제가 이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전에 공식 발표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8천만 원 투자해서 1,100배 벌었다.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본금과 투자금은 다르고. 아니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답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여기는 자, 그 8천 투자해서 1,100배 벌었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셔서 재고해 주시고요. 자산 격차 해소에 얼만큼 노력했냐? 이거 안 했으면 자산 격차가 더 커졌겠지요. 좀 현실적 대안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20일 경실련의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성남시의 이익이 10%고 나머지 8,500억을 김만배 일가가 가져갔다. 김만배 일가 보호할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뭔가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팩트체크를 열심히 하고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실련의 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실련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상정 의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런 경실련의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 국감현장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 확정되지 않은, 팩트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중 5,000평은 자신이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 농기구를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후에도 나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 추후에도 또 농지를 구입하는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기구 구입이라든지 농사를 짓겠다라는 약속은 지킨 바 없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N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인근에 LH의 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2012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났고 2012년 11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지역 도시개발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년 후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윤석열 씨 처가의 이 가족회사가 이 사업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2014년 11월까지도 1년 8개월 11월까지도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되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실시계획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정권자인 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행정법과 법학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간 개념이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실효됩니다. 실효.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식품도 12월 말이 유효기간인데 그 지나면 그만이지 1월 달에 유효기간 늘려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여기서 바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저께에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그 감사를 지금 지시해서 감사 준비 중입니다. 예, 여기서 바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1년 8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6년 6월에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 씨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갑자기 공공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진행합니다. 즉 소급해서 좀 전에도 중요했던 우리 행정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을 해줘서 이 불법적인 사업을 소급해서 인정해 준 꼴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특혜의 이면에는 당시 군수였던 김성교 씨하고 그리고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씨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